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회사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방은 막혀 있고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상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회계사님 모시고 오늘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가 기업 분석 같은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국의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지금 3,900 근처까지 와 있고 이 시장에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반도체주, 특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고 있는데 또 회계사님께서 이 재무제표도 잘 분석하시지만 삼성전자의 지금 12년째 인기 스타 강사로서 매달 가시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를 잘 아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 잘 안다는 거는 하이닉스도 다 공부를 하셨을 거고 엔비디아도 공부하셔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요 기업들 좀 기업에 대한 분석 및 실적, 주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어떤가요? 실적은? 그 삼성전자의 지인만 한 3,000명 있는 것 같고요. 아, 지인만. 아, 왜냐하면 이제 12년째 매달 강연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뭐 임원부터 시작해서 경영진, 뭐 최근에는 거기에 뭐 임원 중에서도 이제 등기이사 분들도 뵀으니까 많이 뵙고 있는데 결국은 회사라는 거는 결국 구성원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성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에 부문이 여러 부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있죠. 예를 들면은 DX 부문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DS 부문이 있는데 DS 부분이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또 디스플레이도 있고 하만이라는 회사도 인수했기 때문에 여러 부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 회사처럼 보이지만은 부문별로는 많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삼성전자 다녀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어느 부문에 있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실적도 달라지고. 근데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직접 반도체를 설계해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하지만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거든요. 이것을 많이 하는 데가 그동안 TSMC였고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확대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하이닉스가 HBM을 어떻게 보면 삼성도 했지만은 선행 투자가 이제는 빛을 발한 게 2023년 말부터 2024년에 확 올라온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끌고 있는 거는 반도체를 이끄는 거는 AI. 그리고 AI의 반도체 수요가 챗 GPT 쓰시잖아요. 그리고 뭐 제미나이 쓰고 여러 가지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캡처만 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그래픽적으로 했던 거를 한눈에 그러니까 그림을 읽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GPU가 필요하고 그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결국 또 자기네가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의뢰하는 회사가 TSMC가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가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연관관계가 다 있다. 저 각 기업별로 그러면 좀 실적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신다면요. 실적을 보면은 독보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실적을 그냥 한눈에 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은 전자공시 사이트나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은 그냥 네이버에서 볼까요? SK 하이닉스를 검색을 하고요. 한눈에 그냥 보기 위해서 여기 증권 정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종목 분석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파이낸셜 서머리를 보면은 연간으로 바꾸시면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24년도까지가 그 액추얼 실제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예상치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재작년에는 적자였어요. 적자지만 회계상으로는 적자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6조 1930억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무려 2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때마다 한 40%, 50%의 영업이익률을 올렸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투자를 하고 규모의 경제가 있게 가면은 이익률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징이 고정비가 많거든요.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은 이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활용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천당과 지역을 오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은 영업이익이 낮다 하더라도 그만큼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선행된 설비 투자가 자산으로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자산도 119조 원 정도의 자산을 기록하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는 이게 유형 자산인지 또는 재고인지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이익에는 질이 있다. 퀄리티가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는 29조 7,959억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실제로 영업을 통해서 작년에 벌어들였어요. 근데 이게 영업에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설비 투자로 또 돈을 쓰거든요. 그 설비 투자로 돈을 쓰는 게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나왔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설비 투자로 돈을 지출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설비 투자도 있지만은 금융 투자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설비 투자예요, 금융 투자예요, 이 회사. 설비 투자잖아요. 그 설비 투자만 따로 떼서 본 게 바로 여기 있는 캐펙스입니다. 캐펙스예요. 캐펙스는 15조 원의 투자가 됐고 우리 예상치로 이제 20조대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남는 돈이 얼마가 있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 남는 돈이 바로 FCF입니다. 이게 프리캐시 플로우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잉여 현금 흐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요즘 가장 핫한 지표고요. 기업의 가치는 잉여 현금 흐름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항상 김작가 TV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는 시기에는 남는 돈 없이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을커녕 재무적으로 자금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끌고 와서 선액 투자를 했고 그게 작년부터는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다 보니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갚아요. 재무적으로. 돈을 갚으니까 자금이 마이너스 유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오히려 더 좋은 거다. 남으니까 잉여가 됐으니까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안정형 패턴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또 배 기사님이 재무제표 돈의 흐름을 읽어라 책을 출간하셔서 이 책에서 있는 것 좀 여쭤보면 지금 영업 투자, 그 다음에 재무 요거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현금 흐름표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이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일 때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좀 한 번 더 정리해 준다면요. 아까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는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코멘트 해 주셔서 하나씩 해 준다면요.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영업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 중에 채권이 회수가 안 된다.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이 회수가 안 돼. 그리고 재고가 쌓여. 이런 경우에는 돈이 잘 안 흘러가는 경우예요. 돈이 막혀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낮지만 근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원활하게 재고도 빠지고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영업에서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이게 아직 기본이 돼요. 근데 초창기 기업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올 수는 없겠죠. 쓰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럼 초창기 기업은 마이너스 나는 게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안정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와요. 영업에 돈을 버는데 이제 경쟁사인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쓰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거든요. 이럴 때는 두 회사가 좀 같은 지금 길을 걷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한 회사는 상장을 했고 한 회사는 아직 상장을 못 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상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웬 증명을 아직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곧 돌아가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지만 근데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투자를 하는 게 영업에서 돈을 버는 걸로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영업에 돈을 못 번다. 근데 투자는 해야 돼. 그럴 때는 재무적으로 자금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기니까. 근데 향후에 정말 우리가 안정화가 되면은 영업에서 충분히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투자로 돈을 쓰고 돈이 남으면 그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찍게요. 잉여가 돼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당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지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엔비디아 사례로 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엔비디아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야후 파이낸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엔비디아는 또 티커가 NVDA를 치시고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여서 단점은 뭐 광고가 많이 뜬다는 건데 그래도 무료니까 볼 수 있고 여기서 파이낸셜스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볼게요. 보시고요. AI 알겠고. 자, 재무제표의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손익계산서를 과감하게 스킵하시고요. 현금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캐시플로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이 역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영업 현금 흐름, 인베스팅 캐시플로우, 투자 현금 흐름, 파이낸싱 캐시플로우, 재무 현금 흐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장 안정적인 패턴이 플러스 마이너스 패턴이에요. 엔비디아가 전형적으로 지금 우량한 회사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이 되는 게 2023년하고 2024년에 어마어마하게 영업 현금 흐름으로 진짜 영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할 때예요. 근데 여기가 2024년이지만은 2024년 1월 말이기 때문에 이걸 2023년으로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여기는 1월 말에 결산하는 법인이에요. 특이하게. 그래서 2025년 1월 말이지만 이게 2024년으로 보신다면 최근에 12months, 12개월을 봤을 때는 이 실적이어서 실적이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게. 근데 여기는 아주 특이한 특징점이 있어요. 여기 투자 현금 흐름이 이게 마이너스 났다는 거는 지출됐다라는 의미였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였어요. 금융 투자로 지출할 수도 있고 설비 투자로 지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설비 투자 지출하는 걸 아까 전에 캐펙스 투자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캐펙스 투자가 여기는 풀로 나와 있는데 바로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의미합니다. 캐피탈은 자본을 의미하고 익스펜디처는 지출액이에요. 우리 김 작가님 자본을 동원해서까지 돈을 지출할 때는 언제가 있죠?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 뭔가 확장할 때? 확장할 때,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할 때나 자본을 조달하지. 이 직원분들께 급여를 지출할 때 대출받아 지출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운영하는 거거든요. 오퍼레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끌고 와서 지출하는 건 설비 투자예요. 네. 그래서 캐펙스는 설비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 설비 투자 금액이 버는 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네 공장을 설립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다 외주로 맡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맡기기 때문에 자기네는 설비 투자할 게 없이 오로지 버는 것이 그대로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잉여 현금 흐름을 거의 반 이상을 캐피탈 스탁을 재매입합니다. 자본을 재매입해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주주 환원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차피 시장에 돈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요 요소가 바로 파이낸싱 캐시플로우의 지출액으로 나오지만 일부 차입금 상환하는 거 플러스 네.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주다라고 하시면 앉은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게 느껴지는 게 내 밥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밥숟가락을 빼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회사인데 밥숟가락이 계속 들어오면은 내 지분이 네. 희석이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이 수혜를 받지를 그동안은 못했다라는 네. 거고요. 삼성전자를 가볼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만 예를 들면 테슬라의 반도체를 공급하겠다. 뭐 애플. 예, 애플도 하겠다. 이게 미래에 대한 게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2023년 거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어요. 삼성전자가 매출은 258조 원이지만은 영업이익이 6조 5천억이고 한국법인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만 10조를 발생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자회사실적을 다 합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회복을 했죠. 300조 원의 매출을 회복을 했고 32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영업 쪽에서는 72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투자가 너무 많은데.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1조 원의 투자, 50조 원대의 투자를 하거든요. 아까 하이닉스가 20조 원대의 투자를 하고 네. 있어요. 근데 반도체를 최초에 누가 만들었는지 보면 어느 나라가 미국이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다가 일본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에서 좀 밀리고 네.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일본 회사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그거가 바뀐 게 한국 회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반도체를 놓고 한국이 섞어냈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중국이죠. 근데 중국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선행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템포를 놓쳤다라는 게 지금 하이닉스가 또는 TSMC가 받아간 그런 부분에 한 템포를 놓쳤지만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결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다시 회복되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속적인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을 프리캐시플로우 창출할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돈은 계속 벌 거예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세계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180달러,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근처에 나와서 96,400원, 하이닉스 47만 7,050만 원 근처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대장들 3명이죠. 이 지금 주가는 지금 가열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도른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주가 전망 이제 회계사로서 뭐 이제 투자자는 아니시지만 회계적인 측면에서 이 주가는 지금 가열인가 아니면 지금 저평가돼서 더 오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인가? 제가 회계사보다는 삼성전자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하이닉스 비즈니스 이해하는 상황에서 경영 어떻게 보면은 자 관점으로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쉽지 않은 의사결정을 연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은 반도체의 서플라이 체인이 있잖아요. 연결 구도. ASML부터 시작해서 장비를 갖고 와야 되고 또 경쟁 구도가 있고 또 거시적인 요소가 있고 호황은 왔으나 자칫 잘못하면은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는데 그 투자가 회수가 안 되면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칼날 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막상 회사 가보면 회사들 방문하면은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지금이 정말 위기예요. 이게 주가랑은 상관없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는 위기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위험하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김작가 TV 나와서 그때가 한 6만 전자, 이제 5만 전자 됐을 때 삼성전자 주식 50%는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썸네일 달아주셔가지고 그때 악플 엄청 달리고 저도 주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왜 그러냐. 제가 2배 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대지 갖고 있는 자산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아직도 그거는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지 해소가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경영자분의 의사결정을 그때 찍었을 때는 못하는 의사결정 사항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아무래도 좀 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결된 상황이고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또 대단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M&A 내지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 작가님 지금 환율이 1,450원대예요. 자, 말씀하신 대로 1,450원 근처인 지금 1,440원. 예. 그러면은 한국 회사, 한국 주식으로 원화로 바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1,300원일 때보다 한국 주식이 세일이 된 거예요. 이런 요소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두 가지가 상존하는데 많은 전문가분들도 얘기하겠지만은 한국 주식이 좀 세일 기간이다라는 게 환율 측면에서도 이득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일본의 환율 좋으니까 여행을 많이 가는 것처럼 이제 이런 요소들이 또 있고 근데 돈이 약세가 되는 건 사실 슬픈 일이죠. 한국 돈이 약세가 된다는 거.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분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지금 물을 만났죠. 제대로 올랐죠. 제대로 올랐고 이거를 최근 뭐 3년 동안 이 큰 종목이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유지하고 캐파를 유지해야 되는데 업황에 따라서 변동성은 조금 더 큽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른 포트폴리오도 있다 보니까 보다 더 그 반도체 업황의 그 리스크, 위험도에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반도체에 거의 올인되어 있다. 삼성전자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니까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 종목 분석에 베타 정보가 있는데 52주 동안 전체 주식시장과 하이닉스를 봤을 때 2.15배, 전체 주식시장보다도 변동성이 2배 이상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타 정보를 보면은 베타는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는 거의 0.99,
시장하고 같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보다 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분들이고요. 삼성전자는 보다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국민주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박탈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작은 주식이 10배 오르면 별로 그게 없는 게 어차피 모르는 종목이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누구나 아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걸 이 쉬운 종목을 우리가 놓쳤나 싶은 생각이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이미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좀 워낙 종목도 많으니까요. 한국의 주식에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젠 어느 정도는 하방이 막혀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예, 지금 다들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글로벌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요 정도는 다른 지금 회사들, 글로벌로 경쟁하는 회사들의 시가총액 봐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은 들고요. 의외로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배당주예요. 의외로. 삼성전자는 배당 많이 나가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내년에도 나가냐? 나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김 작가님께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마 처음 보는 요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배당주는 산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진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주당 1,200원의 고정 배당금 플러스 연간 프리캐시 플로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잉여 현금 흐름 기준의 5%를 지급을 해요. 근데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면 몇 년 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는 고정 배당금 1,200원만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작년에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워낙 크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 정도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때가 2022년, 2023년은 고정 배당금 1,200원씩 주당 나갔고요. 근데 작년에는 2,204원이 주당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닉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2024년 1월 30일경에 공시를 했는데 배당을 어떻게 줄 거냐? 우리가 연간 3년 동안 9.8조 원을 주겠다라고 이미 공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역시 프리캐시 플로우, 우리가 남는 잉여 현금의 50%를 환원하겠다라고 이미 공시가 돼 있어요. 그게 2026년까지예요. 그러면 2026년까지는 회사 실적과 상관없이 이미 배당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의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방은 막혀 있고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상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 이제 중요하다는 코멘트 한 번 더 해주셨는데, 이번 중간신 책에서도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읽어라라는 책 제목이 나왔을 것 같은데, 프리패시 플로우가 정확히 뭔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프리패시 플로우가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짜 돈이라고 불린다고 책에 적혀있던데 그 이유가 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100년 전에는요. 100년 전에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매출하고 이익이 현금 흐름하고 일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매출을 올리면서 돈을 바로 받았고 물건 팔면서 그리고 물건 사면서 돈을 바로 주고 이게 채권 채무 관계가 거의 없이 바로 현금으로 다 오갔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100년이 지나면서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어도 돈이 회수가 안 되거나 돈은 먼저 선지출되거나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직도 실적 발표가 매출하고 이익 기준으로 많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매출이 커지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예요. 돈의 흐름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표를 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핫한 지표가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이거를 산출하냐라는 것을 이거를 공부하려면은 진짜 회계의 원리 한 학기 중급 회계를 공부하고 마지막 단원 현금 흐름표에 가야 되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김 작가님이 우리가 직장생활 하셨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했고 동기가 있으면 월급이 똑같죠. 거의 초반에.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월급을 500만 원 받았고 B라는 사람도 월급 500만 원 동기예요. 근데 이 동기가 영업을 통해서 자기의 영업이잖아요. 이거는 영업 현금 흐름을 받았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다를 수가 있는 게 A라는 동기는 그동안 집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고 차량도 대출로 할부로 사가지고 또 빼고 나니까 실제 손에 남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손에 쥐었는데 가처분 소득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가처분 소득이에요. 정확하게 경제학에서는. B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
해가지고 이미 집도 있고 차도 있어. 나갈 돈이 없어. 예, 나갈 돈이 없으면 한 너무- 400만 원은 손에 쥐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죠. 예, 그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수도권에 집 사는 게 되게 어렵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든 뭐 어떻게 하든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아닌 거가 이후의 삶에서 이제 굉장히 좀 빠듯하냐 안 빠듯하냐를 결정짓는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기업으로 치환을 해보면 기업이 영업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영업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쿠팡 같은 경우에 영업 손실이 계속 나서 사람들이 놀렸어요. 맞아, 계속 놀렸죠. 그랬더니 거기 창업자분이 우린 계획된 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이유가 영업 손실 나는데도 영업 현금 흐름은 플러스였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초반에 투자로 돈을 썼고 실제로 손실이 나는 거는 회계상 손실은 감가상각비라는 것 때문에 났어요. 비용 청구서가 나중에 날라오니까 회계상은 손실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현금은 투자는 예전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돈을 벌고 쿠팡이 외상대가 있나요? 돈 못 받은 거 없죠. 미리 다 결제가 되니까. 그리고 쿠팡이 재고 흐름이 상당히 빨라요. 자기가 데이터를 보고 로켓 배송을 해버리니까. 어쩌다가 팔리는 거는 사입 안 합니다. 쿠팡은. 그리고 쿠팡이요. 결제를 빨리 해주진 않아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팡 셀러들에게 결제를 빨리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손에 돈을 쥐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도 거래처가 줄 서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쿠팡 회원이신가요? 네, 회원입니다. 아주 뭐 3일에 한 번씩 주문하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저도 자주 하는데 1,500만 명이 회원이래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확인했어. 1,500만 명이 회원인데 한 달에 회비가 거의 8,000원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1,000만 명에 8,000원 해볼게요. 한 달에 800억이고 1년이면 9,600억이 그냥 들어오는데 지금 1,500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1조 한 3, 4천억이 그냥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쿠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는 빼더라도 현금 흐름을 봤을 때 너무 좋은 회사인 거죠. 이런 회사는 이제 투자하고도 남는 여력이 생기면 근데 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잉여현금을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은 장래에 잉여현금 흐름이 손에 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